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1년 9월 1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틀 전이죠. 이날 장 막판에 투매가 확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때 재밌었던 거는 투매는 주로 키움 창구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투매에 동참했었고요. 또 그 물량은 신한 한투 창구에서 다 가져갔으니까 외국인이 오히려 물량을 더 채운 듯 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또 왜 장 막판에 악성 찌라시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죠. 매월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수요일은 증선이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처분이 나온다는 악성 루머 때문에 투매가 나온 걸로 보여진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의외인 거는 외국인은 오히려 더 매수 수량을 늘렸더라. 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오늘 오전에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증선위에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요. 그동안 LB를 붙잡고 있는 변수 중에 하나가 오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가뿐한 마음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상승하다가 짧은 조정 주고 이렇게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있다고 우리 기억나시죠?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 이제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봤던 차트가 현대차죠. 그래서 현대차도 보시면 이 당시 때 빠른 상승이 나왔어요. 빠른 상승 나오고 잠시 기간 조정을 거쳐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뭐 오늘 요 정도 차트랑 좀 비슷한 수급 형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빨리 오르고 잠깐 쉬어주고 재차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거는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 단기간 잠깐 쉬어주고 재차 빨리 올려주는 이런 케이스를 본 거예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요, 재차 이렇게 또 한번 상승을 해줍니다. 예, 요렇게요. 그래서 요거를 1번으로 보셔도 되고 요걸 2번으로 보셔도 되고, 이제 뭐 좀 쉬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요 현대차 요 당시 때 모습이 나오길 현재 지금 LB가요 기대해 보는 건데, 근데 100% 꼭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효성 첨단 소재로도 봤으니까 한번 똑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오늘 정도 수급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급하게 올리고 며칠 간단하게 기간 조정을 좀 해주고요, 재차 이제 올리려는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는 살짝 와해가 됐어요. 근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기간 조정 좀 해주고 결국은 이렇게 가더라. 그리고 더 크게 보시면은 많이 봤으니까 이렇게 가더라, 이렇게 가고 기간 조정 해주고 재차 이렇게 갔더라 라는 거 뭐 일단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곧장 증선이 관련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고발이 아닌 검찰 통보가 나왔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관례상 그렇게 했다는 거고요. 좀 이따 살펴보겠고요. 어쨌든 이걸 통해서 LB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사라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증선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감사원 감사 청구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내일 한투연은 감사원에 제출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사실 요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공매 대첩이 일어났었죠. HLB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지난해 11월 첫 증선이 이후 10개월 넘게 지연됐던 LB에 대한 불공정 거래 조사가, 불공정입니다. 일단 이건 좀 아시고요, 15일 검찰 통보입니다. 고발이 아니고 마무리된 것으로 보여졌다. 이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안보다 낮아진 것으로 이례적으로 긴 논의 기간, 정말 길었죠. 그리고 치열한 법정 공방,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관한 검찰이 최종 기구, 그러니까 증선위에서 못해요. 최종적으로는 검찰이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검찰로 통보를 한 거고요. 이런 증선이 전차를 감안할 때 사실상 무혐의와 같은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의견을 보냈는데, 글쎄요, 뭐 사실상 무혐의라고 하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왜 우리 여기도 저도 써놨는데, 우리 어렸을 때 남자애들 싸울 때 내가 서로 이겼다고 주장을 하죠. 야, 내가 쟤보다 2대 더 때렸어. 그러면서 상대편은 야, 쟤 코피 나는 거 보이지? 쟤 코피 났기 때문에 쟤가 이긴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2개 더 때린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상대방이 코피가 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더 중요한 거는 왜 이런 사건이 발생
발생한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할게요. 당초 금감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검찰 고발로 상정을 했습니다. 금감원에서 검찰 고발로 상정을 했는데 불공정 거래 관련, 이것도 아셔야 돼요. 불공정 거래. 왜냐하면 처음에는 자의적 해석, 그것도 안 되니까 허위 공시,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불공정 거래로 넘어간 거예요. 이 역시는 표적 수사, 그리고 이거는 먼지 털기, 눈에 한번 보자, 다 한번 털어보자, 나오는 거 있나 없나, 이렇게 해서 자의적 해석, 허위 공시, 불공정 거래로 넘어간 건데, 어찌되었건 요 불공정 거래는 3단계 수위가 있습니다. 제일 높은 게 이제 검찰 고발이고, 그 다음이 이제 검찰 통보고, 세 번째는 무혐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증선이가 이렇게 안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처분한 적은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어찌되었건 증선이가 이렇게 무혐의 처분을 직접 자신들이 내리지 않는 거는 검찰이 최종 판단을 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증선이가 내부적으로 무혐의에 가깝다고 판단해도 그냥 절차상으로, 형식상으로 검찰로 넘기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관례상 책임 회피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상 무혐의가 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게 근데 밑에서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선이는 LB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글쎄 요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잠시만 다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이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 물론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의적 해석과 허위 공시는 회사에서도 해명을 했고 진회장도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 해석은 일단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보통의 의견이고, 그게 안 되니까 야 그럼 내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허위 공시는 일단 첫 번째 임상은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자해 사건 역시는 공시 대상이 아니에요. 엘레바가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한 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가 성립이 되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금감원에서는 보도 자료에 담은 것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리를 또 폈어요. 근데 이게 또 소급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상을 받은 게 내가 준 상을 내가 받은 게 문제가 되겠지만 S모에서 준 상을 내가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다음 안 되니까 이제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 불공정 거래로 얘기를 한 건데, 불공정 거래는 3개로 나눠집니다.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근데 요거 2개는 일단 성립이 안 되니까 마지막 사기적 부정 거래로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기적 부정 거래도 이제 2개로 나뉩니다. 위계가가 있고 반대매매 유인이 있는데, 금감원에서는 이제 반대매매 유인으로 본 거죠. 네가 수익을 안 냈어도, 꼭지에서 안 팔았어도 네가 반대매매 안 나가는 것도 수익이라고 금감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보통 담보비율이 14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627 때는 700%가 넘었기 때문에 이럴 가능성이 거의 적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증선이 결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계 법률 위반, 그리고 2번째,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데 회계 위반은 증선이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공정 거래 건은 회계 위반 말고 불공정 거래, 좀 전에 살펴본 요 불공정 거래 건은 자기가 이렇게 책임을 지는 최종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로 넘겨서 이제 유도하는 방식을 거쳐서, 그래서 요 위에서 봤던 관례상 책임을 회피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무혐의가 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혐의의 경중에 관계없이 검찰로 입첩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하튼 금감원의 의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전에 크게는 제가 아웃라인을 잡아드렸는데, 요거 이제 딴 뉴스에서 갖고 온 겁니다. 맨 처음에 자의적 해석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금감원은. 그래서 금감원은 LB가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을 했다. 임상 3상 결과를 바탕으로 FDA에 위암 3, 4차 치료제 시장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프리 NDA 미팅에서 보니까 실패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네 이거 실패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LB는 이거는 금융당국께서 여기 우리 업계 관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프리 NDA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FDA와 정식 NDA 전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쭉 보시면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 금감원 말대로 시작 허가가 안 날 거면 FDA가 NDA를 위한 보완 서류를 왜 요청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좀 잘 이 구조에 대해서,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잘 아시다시피 또 이번에 7월 달에 3주간의 격리를 감수하고 중국을 찾아 항서제약의 회장과 이제 미팅을 했었죠.
항서가 리보세라님의 중국 판권 갖고 있고 이런 매출을 올리고 있었으니까 이제 NDA를 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건데, 잠시만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보고 갈 게 있어요. 어저께 기사는 이랬죠. LB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암 3차 치료제에 관한 서류 보완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어 주주분들께 송구스럽다면서, 이거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약동학 임상, 그리고 요거 화학 제조 품질관리 CMC 자료 준비를 마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고, 여기까지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건 외부 임상 데이터였잖아요. 그래서 외부 임상 데이터를 우리는 임상 사상 자료로 예상을 했었고, 그러니까 PMS로요. 이거는 이제 약이 출시된 이후에 사후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로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그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제 뉴스를 보시면 여기에 이제 큰 진전이 있었다고까지만 나왔는데, 여기 기사에서는 진 회장이 중국 항서제약을 직접 방문해서 데이터 보완 자료를 조만간 받기로 협약을 맺는 등, 그러니까 보니까 어저께까지는 큰 진전이어서 정확히는 잘 몰랐는데 이제 보완 자료를 조만간 받기로 협약을 하는 등 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출장 때 갖고 온 성과는 일단 이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임상 데이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잠시 후에 회사 공지사항도 살펴보겠지만 사실 오늘 요거 때문에 상승한 감도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거 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자의적 해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여기 전문가들, FDA 출신 전문가들도 NDA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잖아요. 그래서 자의적 해석은 일단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자의적 해석이 안 되니까 너네 허위 공시한 거 아니냐라고 확대를 했고, 또 살펴보셨지만 허위 공시가 성립이 안 되니까 불공정 거래로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맨 앞으로 다시 갈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공정 거래 관련으로 검찰로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중간에 요런 내용이 있네요.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불공정 거래 조사는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이 외부에 유출돼 많은 자문과 루머가 있었다. 법과 절차에 따르면 이 내용은 알려져서는 안 될 내용인데 시장에 전해졌죠. 그래서 2조가 증발이 됐습니다. 또 시장의 충격도 컸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첫 번째, 금융당국은 자체 감사를 했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원래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과 절차를 무시해서 이런 지금 사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시총 2조가 증발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사실 진 회장 LB 최대 주주 지분, 그러니까 정확히는 진 회장 가족이 되겠죠. 최대 주주 지분을 매도를 해서 주가 하락을 어느 측은 유도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낮은 가격에서 최대 주주 지분 매도가 나왔고, 뭐 다행히 회사는 무증으로 주주가치 재고 노력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돈이야. 뭐 어찌되었건 다시 벌면 되는 거고, 회사가 가치를 제대로 찾아가면, 물론 이 역시도 문제가 상당히 많지만 뭐 돈이라고 본다면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근데 사람의 목숨도 잃었어요. 이런 금융당국의 법과 절차를 무시한 행동 때문에 시총 2조 증발, 그것도 우리 쿨하게 인정을 해줬잖아요. 근데 사람 목숨까지 잃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위가 동학개미들의 분노로 공매 대첩도 LB에서는 일어났었죠. 그래서 불공정한 자본시장이란 인식이 팽배해져서 개인들은 또 뭉쳐서 내일 금감원에 감사 청구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보셨듯이 금융감독기관은 시총 2조 증발, 사람의 목숨도 잃었는데 대체 어떤 책임을 지실 거고요. 또 그리고 여태까지 이렇게 질질 시간만 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장 교란 행위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어떻게 해명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어찌됐건 뉴스를 계속해서 보시면 당초 허위 공시 2억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으나 사실 무근으로 뭐 좀 전에 보셨지만 요 이제 종속회사권은 공시 의무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허위 공시는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뭐 증선 회의가 길어지면서 표적 수사, 먼지털이식 조사라는 비판이 이뤄졌고요. 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맨 처음에 시작은 자의적 해석, 허위 공시, 그 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금감원 조사역은 증선위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저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여러분들도 없었고요. 이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뭐 결국은 그래서 이제 증선이랑 금감원 간에 이제 감정 싸움까지 치닫기로 했는데 뭐 그래서 뭐 감정 싸움이 있으니까 증선이가 일부러 결정을 뭐 늦춘 거 아니겠느냐라는 추측도 있긴 한데 책임은 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 특히 이 고성을 지르셨던 분 방구석 유튜버인 저도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법적으로 근거가 약하다라는 거, 논리가 약하다라는 것을 아는데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해서 시장에 알려지면 안 될 소식이 시장에 통해졌고 2조가 날라갔고 사람 목숨까지 날라갔고 여기서는 이렇게 소리까지 지르셨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였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더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우리 투자자들은 혹시 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의심이 되겠죠. 그거는 일단 모피아랑 이렇게 관련설인데 글쎄 설마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상식선에서 일단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되었건 통과가 수개월간 미뤄진 것은 증선이 대다수가 이번 사안을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첫 번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의적 해석, 허위 공시, 그다음 불공정 거래 요 세 개로 판단하기에는 법적인 근거와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거.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니까 검찰에 바로 넘길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감원한테 계속해서 자료 보완을 요청하니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랬더니 이분은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번 검찰 통보로 사법기관의 판단은 남았지만 어찌되었건 통보이기 때문에 고발이 아니고 통보,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보셨지만 관례이기 때문에 증선이 입장에서도 뭐 그냥 무혐의 처분을 했으면 좋았겠다만 뭐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 아니기에 사실상 불확실성은 해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현재 주가행에서는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예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감사원 감사 청구가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곧장 이제 민형사 소송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글쎄 일단 형사소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글쎄요 30명이 형사소송을 넣는 것보다 300명이 형사소송을 하는 게 더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300명이 하는 것보다 3000명이 하는 거면 더 힘이 크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제가 무슨 법률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럴 걸로 보여져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형사소송이 중요하다 꼭 소송이 중요하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견제를 해야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렇게 책임 소지가 확실해야 앞으로 이런 불법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LB는 앞으로도 갈 길이 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장담 못해요. 아마 더 있으면 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추측이긴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주가행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행 카페에 가시면요, 여기 이렇게 216 소송 진행자 소통방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또 우리 힘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소식이 알려진 다음 좀 있다가 회사에서 이렇게 공지사항을 올렸어요. 증선이 결정 관련 사항을 주주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조사에 대한 심의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검찰 고발 조치를 건의했으나 오늘 최종적으로는 수위를 낮춰서 검찰 통보 결정을 받았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금감원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알려지고 마치 회사가 심각한 범죄 행위를 한 것처럼 부풀려짐에 따라 회사 신뢰도는 떨어졌고요. 임직원들의 명예는 손상이 됐고요. 특히 회사도 그렇겠지만 우리 많은 응원을 많이 해주신 우리 주주님들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마음 아프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당사는 금융당국의 조사 중에서도 미 FDA와 프리 NDA 미팅에 따른 후속 절차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이건 아까 살펴봤던 건데 약동학 임상, 의약품 생산을 위한 CMC 등을 마무리했으며 그 다음 제일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부 임상 데이터가 요거인 것 같아요.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서 임상 데이터 공유를 위한 협약
예, 그래서 뭐 외부 임상 데이터면 요게 이제 뭐 거의 요거인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보면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요걸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요런 협약을 체결하고 온 것 같아요. 진회장이 중 갔다 오면서. 그래서 서류 보완 진행에 가시적인 진전도 있었습니다. 신약 개발 과정은 나침판이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방향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침판이 흔들린다 해서 그게 고장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북쪽 방향을 찾아가는 분투의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에 조금 이게 뭐가 뜨거운 게 올라오더라고요. 살짝 울컥한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좀 더 빨리 북쪽을 찾지 못하고 흔들림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라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밝혔네요. 뭐 일부러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렇게 흔들린 기간 중에 우리 주주들도 사실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뭐 돈이야 투자금이야 회사를 믿고 이제 회사가 발전한다면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한데 생명을 살리는 우리 LB인데 더 빨리 약이 필요한 사람한테 못 갔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고 이제라도 좀 빨리 암 환자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LB가 되기를 좀 바라겠네요. 뭐 여전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순탄치 않은 사유들이 존재하고 있으나 잘 극복하고 NDA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것 때문에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 회장의 트레이드 마크죠.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합니다. LB 대표이사 진양건, 김동건 대표이사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만큼은 한번 이게 좋은 약을 빨리 좀 성과를 보여달라고 성원과 격려를 한번 우리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물론 이제 안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욕은 하더라도 오늘만큼은 일단 성원해 주면서 LB가 좋은 성과 바랄 수 있도록 한번 성원의 글 한번 써보도록 하죠. 좀 전까지는 리보세라닙을 봤고요. 이제는 다른 하나 나에게 백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젠 백신 긴급 승인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어저께 15일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 관련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15일 정오에 접수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는 회의를 가졌지만 서류가 접수되지 않아서 논의가 없었는데 요 긴급 사용 승인은 이제 서류가 접수가 돼서 오늘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서 뭐 면역 원상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3비상 중간 보고를 통해서 종합적인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좀 빨리 이루어졌음 하네요. 그래요. 이게 이제 베트남에서도 어느 정도 시간 끌 만큼 끌은 것 같고 뭐 생산 시설도 여태까지 이렇게 시간 끈 이유를 생산 시설이 아직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을 끌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쪽도 있었는데 이제 생산 시설도 어느 정도 마감이 됐다면 이제 긴급 승인 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서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나름 오늘 또 LB 관련주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요. 게다가 이제 NDA 신청 기대감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내일은 이제 다른 날개죠. 베트남 긴급 승인도 나와서 이제 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LB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